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저번에 했던 집합의 연산에서 대칭차 집합이라는 애를 오늘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애는 대칭차 집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떤 연산 기호가 나와. 뭘로 나올지 모르겠어. 여기 나오는 이 연산 기호는 네 맘대로 내 맘대로 아무거나 해도 돼. 여기는 얘는 연산 기호야. 이런 기호를 뭐 어떻게 계산하기를 약속만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나와.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간단한 게 동그라미니까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처음에 적었던 그대로 적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겁니까? A에서 B를 빼는 차집합과 반대로 B에서 A를 빼는 차집합을 해놓고 둘을 합칠 거야. 이렇게 생긴 아이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래. 그림을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자, A에서 B를 뺀 순수 A와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뺀 순수 B를 합친 거야. 어디 부분만 사라져? 교집합인 공통인 부분만 사라진 거다. 그지?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하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조건식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기 힘드니까 뭐 해줘? 뭐가 사라졌다고? A와 B의 합집합에서 공통인 부분, 교집합이 사라진 거다라고 기억을 해서 연산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사용합시다. 뭐 할 때? 연산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구하자. 자, 그러면 이런 방법밖에 없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 빼기라는 애는 뭘로도 고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얘를 빼기로 고쳐주면 빼기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그 다음 얘도 빼기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이 빼기도 고쳐보면 어떻게도 나올 수 있다. 둘의 합집합에서 얘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쳐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또 뭐도 할 수 있는데 이 여집합을 괄호 안에 분배를 해주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를 A의 반대, 교집합의 반대, B의 반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나올 거야. 근데 주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거고 얘 계산할 때는 이걸 가지고 계산할 건데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 대칭 차집합에 대한 성질이 나와. 그래서 얘에 대한 대칭 차집합의 성질.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애들이겠지, 그지? 얘는 일단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래서 A와 B에 대한 대칭 차집합을 하나, B와 A에 대한 대칭 차집합을 계산하나 둘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놔두고 A, B 자리 바꾸면 얘 될 거고 얘 자리 바꾸면 얘 될 거니까 똑같다, 그지? 그래서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이 뭐더라? 계산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연산자가 총 3개 나올 거야. 집합이 3개 나와. 그래서 A와 B를 먼저 대칭 차집합 계산해서 B, C를 계산하나 A는 놔두고 B와 C를 먼저 대칭 차집합해서 A랑 해도 어떻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얘 두 번째에는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A 집합, 그 다음에 B 집합, 그 다음에 C 집합에 대해서 나올 때 그림이 일단 순수하게 A와 B와 C 부분을 합쳐놓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들어간다. 셋 모두의 공통 부분도 들어간다라는 게 달라. 그래서
세 개짜리는 그림이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신경 써서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 모르간의 법칙처럼 여집합에 대한 연산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집합이 있던 없던 똑같아요. 그냥 A 연산 B 한 거랑 차이가 없더라 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나올 건데, 일단 A 연산 B 둘을 대칭 차집합을 했는데 이 값이 공집합이에요. 어떻게 되는데? 공집합에 되면 합쳐서 공집합인데 둘을 뺐더니 공집합 나와야 되고 둘이 빼면 공집합 돼야 돼. 두 집합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둘이 빼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 하나밖에 없어. 두 집합이 똑같을 때밖에 없다, 그지? 왜요? 클 수 있잖아. A가 커서 공집합. 그럼 얘는 A가 커서 공집합. 얘는 A가 크면 공집합 아니잖아. 만약에 B가 크면은 얘는 공집합인데 얘는 B가 클 때 공집합 아니잖아. 포함관계 있어도, 그지? 그래서 둘 다 동시에 공집합 만드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A와 B가 둘이 똑같은 집합일 때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로 나오는 애는 A랑 B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C 말고 여기다가 내가 B를 한 번 더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A가 나와요. A, B 이렇게 해놓고 얘와 B와 한 번 더 해. 그럼 여기서 B를 빼면은 뭐가 나오지? 순수 A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B에서 얘를 빼면 뭐야? 교집합 나오잖아. 둘이 합치면 뭐가 돼? B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세트처럼 A 연산 B에다가 A를 하게 되면 뭐 나올까? 반대로 얘는 B가 나온다. 자, 외워야 될 게 좀 많다 얘는. 그래서 이번에는 여섯 번째는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일단 A랑 공집합하고 둘이 대칭 차집하면 A에서 공집합 빼면 A지. 공집합에서 A 빼봤자 뺄 게 없으니까 공집합이지. 맞아? 공집합에서는 뭘 빼든 무조건 공집합이 비어있는데 더 뺄 게 없잖아. 그지? 뭘 빼든지 공집합이야. 그래서 이렇게 둘이 연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A랑 공집합을 합친 거기 때문에 A가 돼. 그러면 A랑 A를 우리가 둘이 빼고 둘이 빼서 합쳐봤자 공집합 되겠지. 공집합의 공집합. 아까 뭐라고 했어? 서로 같은 집합일 때는 공집합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될 거야. 그럼 얘네 둘에 대하여 이 성질에 대하여 뭐를 하고 싶은데, 이 성질에서 우리가 A를 계속 대칭 차집합으로 계속해서 갈 거야. 몇 번 할까? 얘를 N개에 대해서 하자. N개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 A 계산하면 뭐 나오지? 공집합과 A 하면 뭐가 나오지? A. 맞아? 그럼 이렇게 두 개 하면 뭐야? 공집합 나와. 세 개 하면 뭐 나온다 이게? A에다가 또 AS 뭐가 되는 거예요? 공집합. 그러면 얘는 N이 뭐일 때라? 짝수개가 될 때 A의 집합의 연산이 2개짜리, 4개짜리일 때는 다 뭐 나온다? 뭐 나와? 공집합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하면. 그 다음에 N이 몇 개? 홀수의 연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나올까? 한 개 A야. 3개 해도 뭐 나오지? 2개 했을 때 공집합과 A 하는 거잖아. 뭐 나와? A 나온다, 그지? 따라서 얘는 결과가 A가 나옵니다. 그리고 2개로 나온다라는 것은 알아둬야 되겠지. 그 다음에 7번째. 자, A와 전체 집합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A에서 전체를 빼면 공집합이야. 반대로 전체에서 A를 빼면 뭐가 돼? A 여집합이다, 그지? 둘이 합쳤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A 여집합이야. 공집합에 A 여집합을 합친 거니까. 그러면 또 세트처럼 또 나올 거야. 얘가 A 여집합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전체 집합하고 또 할까? A랑 해야지. A의 여집합하고 A랑 둘이 하면 뭐 나올 거야? 둘이 서로 소관계야. 빼봤자 A 여집합. 여기서 이거 빼면 A. 둘이 합치면 전체 집합.
이 관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대칭 차집합의 마지막은 대칭 차집합의 반대로 반전. 자, 반대로 할 거야. 반대로 하는 연산들 모르겠어. 이거는 보통 그림으로 나타내서 많이 나타내는데 어떻게 되는 거? 저기는 저 그림하고 반대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일단 전체 집합에 대하여 A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B 집합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림이 쟤랑 완전 반대로 여기랑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연산을 했어요 라고 나왔을 때 이 연산을 우리는 뭐라고 적냐? 그냥 A 세모 B라고 할게. 그럼 반대로 한 거야. 저 방류에 대하여 전체에다가 뭐 붙인 거, 여집합을 붙인 거다 그지? 이 결과에 반대되는 거요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뭡니까 하면은 얘는 간단해. A와 B에 대한 대칭 차집합을 해놓고 마지막에 뭐 해주는 거야? 여집합을 반대로 한 거야. 이게 대칭 차집합 반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 얘네들에 대한 성질을 하나씩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A와 공집합에 대해서 하게 되면 얘는 A의 여집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와 A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자 A와 A 관계는 자 뭐가 나오더랄까? A랑 A랑 하면은 공집합 나왔어. 이거의 반대잖아. 반대이기 때문에 뭐 나온다? 전체 집합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랑 전체 집합하고 하면 뭐 나왔지? A랑 전체 집합하면 A 여집합 나왔어. 이거에 또 반대야. 반대니까 얘는 A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와 A 여집합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A랑 A 여집합 있었는데 여기 있네. 전체 반대잖아. 전체 반대니까 뭐가 됩니까? 공집합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놔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까지 알아야 대칭 차집합을 다 아는 거야.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5번 지금 이게 10번 해야 되나? 맞아요. 영수가 폰이 없는데 시계 뭐 시간 진짜 잘. 자, 원소의 연산이야. 원소 다시 주고 다시 내가. 아유, 안 보이네. 자, 원소의 개수를 이용한 집합의 연산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였지? 넘버 첫 글자인 n을 써서 na 얘가 뭘 뜻한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저 n은 넘버의 첫 글자라 그랬어.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할 건데 얘네들이 푸는 방법은 간단해. 문제 푸는 팁을 먼저 가르쳐 줄게요. 팁은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림 이용하라고. 항상 그림 그려서 해. 그림 그리면은 정말 쉽게 풀려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오는 애는 첫 번째로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럼 얘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 그림을 그려보면 A 집합과 보통 일반적으로 B 집합은 뭐한다? 겹쳐 있어요.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에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애가 뭐야? A 교집합 B 둘이 겹쳐 있는 부분이다, 그지? 원소의 개수만 주어진 경우에는 일단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A를 더할 때 여기도 들어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할 때 여기 또 들어가. 두 번이나 들어간 거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야. 그럼 어떻게 한 번만 더 해야 되잖아. 합집합에서는 전체를 한 번만의 개수를 다 세는 거니까 두 번 안 쓰지. 따라서 여기서 뭐를 해야 된다? 둘이 겹쳐 있는 부분은 한 번만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 한 번은 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최대 최소 문제는 첫 번째로 교집합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뭐와 뭐에 대해서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최소값이 나올 때 자,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교집합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네 얘랑 둘이 자리를 바꿔야 돼. 식 자체에서. 그래서 식의 자리를 바꿔보면 얘는 뭐랑 같습니까? 하면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후에 그 다음 뭐 해준다? A 합집합 B의 원소를 뺀 거야. 그러면 최소가 되는 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최소는 언제 나올까? 이게 클 아니야. 최소는 얘가 크면 좋겠지만 얘가 크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최소가 되는 경우는 A랑 B를 합쳤을 때가 제일 아까 커야 돼. 그건 제일 크다는 얘기는 뭐가 됐어요? 전체 집합일 때다. 그지? 되네? 전체 집합일 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체 집합일 때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A의 원소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거기서 뭐를 빼면 된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뺐을 때가 최소값이 나옵니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 최대가 될까?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일단 내가 원소의 개수 두 개를 비교했는데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아. 그렇다면 A랑 B가 포함관계가 있을 때야. 포함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또 아니면 반대로 이번에는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포함관계? 반대로 B보다는 A가 커서 포함관계가 있을 때야. 그럼 위에 거만 하나 보면 위에 거 하나만 보면 위에 거 하나만 할까? 위에 거 하나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 A 집합이 B 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어. 그럼 교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관계에서는 교집합의 원소는 몇 개 A의 원소의 개수랑 같다.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A보다는 B가 큰 거니까 A가 B보다 큰 거니까 둘이 겹쳐서 나오는 부분은 뭐가 된다? B의 원소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겹치는 교집합이 B니까.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얘가 첫 번째 경우, 얘가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 최대값을 구할 때.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 그냥 그대로 구하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와 최소는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최대 1라고 아니면 최소 1려고 해. 뭐 간단하잖아. 얘는 둘이 더한 것보다 얘가 어떻게 되면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가 됐고 얘가 크면 클수록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별로 안 어려워. 그래 얘네 뭐 해줘? 위에 거만 잘 구했다면 둘의 교집합이 뭐가 되면 얘가 최소일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최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가 나오려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되겠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게 다야. 자, 기본 연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별거 없어. 두 번째는 뭐 차집합에 대해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얘는 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A 집합과 B 집합에 대해서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A 빼기 B라는 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은 일단 뭐에서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를 빼면 안 돼. A 빼기 B 한다고 진짜 B의 원소를 다 빼면 안 돼. 여기는 겹치는 게 아니니까 A 있는 게 아니야. 뺄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만 빼는 거라서 얘는 A 교집합 B 둘이 겹치는 부분을 빼서 계산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집합이라는 것도 집합을 그려보면 항상 그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 그려야 돼. A 여집합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A 여집합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전체 집합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가 좀 중요한데 얘는 외워서 풀자. 3개짜리야. 3개짜리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볼 건데 A 집합, B 집합, C 집합. 자, 여기서 일단 연산만 보면 A 합집합, B 합집합, C 원소 개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고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문제를 풀 거야. 일단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일단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해. 얘는 뭘 가지고 우리가 참고해서 외우면 좋냐면 얘를 참고해서 외우면 좋아. 2개짜리 가지고 2개짜리 하나씩 되어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다 더하고 2개짜리 교집합은 뺀다, 그지? 그럼 그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1개짜리는 다 더했어. 그럼 여기서 뺄 거야. 뭐를 뺄까? 2개짜리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다 빼자. 하나, 그 다음에 A 교집합 C도 빼고 마지막으로 B 교집합 C도 빼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 원소 개수 3개가 모두 겹치는 부분이 있어. 얘를 한 번만 더 더해주면 됩니다. 왜? A, B, C를 더한 후에 여기를 빼고 여기를 빼고 여기를 빼면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 몇 번? 3번 다 빠졌기 때문에 A를 더했을 때 있는 부분이 빠졌고 B를 더했을 때도 이렇게 빼면 빠졌고 여기 뺐을 때는 C 더했을 때 여기 부분 빠져서 셋 다 빠져서 없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러면 중복됐다고 해도 다 빼고 남은데 없잖아. 그럼 채워줘야지. 마지막에 얘가 채워줘야 돼. 여기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돼? 요 가운데 여기만 비어.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해서 3개의 교집합자를 채워줘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외워야 되는 거. 뭐를 외우냐면 여기를 X, A, B, C라고 두고 외우자. 첫 번째로 당연히 X는 뭡니까? X는 셋 모두의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가 문제야.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의미가 뭘까? A, B, C의 의미가 뭘까? 세 집합 중 세 집합 중에서 두 집합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만이야 만. 세 집합 중에서 두 집합만 중복인 부분을 뜻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만 선택. 어디에 집중해야 돼? 만이라는 말에다가 집중해야 돼. 만, 2개만. X는 뭐야? 3개 모두 다, 그지? 여기는 뭔데? 하나만, A만. 여기는 뭔데? B만. 여기는 뭔데? C만이잖아. A, B, C 자리가 A, B 2개만. B 자리가 B, C 2개만. C가 A, C 집합 2개만을 뜻한다. 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 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꼭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 유형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거 구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신경을 쓰더라. 그리고 나면 이제 특이한 이제 집합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원소의 총합에 대한 문제 아까도 우리가 해봤지만 원소의 총합에 대한 문제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원소의 총합 구할 때는 뭐랑 비슷하냐면 공식이 N, A 원소의 개수나 N은 A 집합의 원소의 총합 공식이 일치한다. 공식 일치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 S의 A 합집합 B 무슨 말이야?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A 집합의 원소의 총합에다가 B 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더해서 여기서 A, B 교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뺀 거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차집합을 만약에 구한다. A 빼기 B 원소의 총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얘는 아까 NA 요거 구하듯이 똑같이 A 집합의 원소의 총합에서 A 교집합 B 원소의 총합을 빼는 거랑 같다 등등 다 뭐하는 거 원소의 총합 공식은 뭐랑 똑같아? 원소의 개수 구하는 이 공식들하고 다 똑같아. 뭐 여기서 하나만 더 적어본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A의 여집합의 원소의 총합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전체 집합 원소의 총합에서 A 집합 원소의 총합 빼는 거 공식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더 적진 않은 게 이런 식으로 나와지는 총합을 구할 때도 공식을 똑같이 쓰면 돼요.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